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임현교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의 첫걸음 오픈 포맷 공공서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공공서식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에 정해진 공공서식은 약 27만여 종이고요. 이러한 공공서식은 주로 한글 파일 .hwp로 작성되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서식은 종이문서 출력에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다 들어가고 예쁘게 보이고 레이아웃도 깔끔하죠. 하지만 이러한 공공서식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측면은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디지털 정부 혁신이라든지 데이터 기반 행정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공공서식은 오프라인 중심 그리고 사무관리 편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변하는 행정 환경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식 레이아웃에 대한 설계 기준은 존재합니다. 옆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샘플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상하 좌우 여백이 몇 밀리인지 딱 정해져 있고요. 표와 표 사이에는 0.1mm, 표와 표 사이에는 1mm 간격을 두고 한 칸의 높이는 8.5mm, 글자 크기도 수준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서식 레이아웃에 대한 설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막상 문서 포맷, 이러한 서식을 한글 파일로 제공할 것인지 PDF 파일로 제공할 것인지 또 담고 있는 행정 정보들 이름 홍길동이면은 이러한 홍길동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서 유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 포맷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특정한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표준적인 포맷을 사용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는데요. 2014년부터 ODF 적용 시범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이후에 후속적으로 PDF 적용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아마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주요 정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한글 파일과 더불어서 PDF 파일로도 병행 제공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공 업무용 문서 포맷으로 다양한 포맷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영국, 유럽연합, 프랑스 등에서도 개방형 문서 포맷을 정식 공문서 포맷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서 포맷을 채용한다는 것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려보다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중립적인 문서 포맷을 활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선언적인 의미에서 채택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ODF뿐만 아니라 PDF-A라든지 HTML과 같은 다양한 개방형 포맷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서식 활용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활성화하려면 일단은 행정 부분에 데이터가 쌓여야 되겠죠. 따라서 행정 정보에 대한 데이터댐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려면 공공서식 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공서식에 담겨있는 행정 정보를 지금은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등의 별도의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개입 없이 공공서식에 담겨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공공서식을 재설계해서 행정정보의 데이터댐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서식 디자인 재설계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페이퍼리스 2.0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와 손잡고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연구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국내 공공서식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요. 국내 공공서식은 법령, 행정규칙 별표에 보통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조례로 조례로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법규까지 더해서 현황을 조사했고요. 또한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서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시사점도 한번 도출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서식의 설계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설계 기준을 도입한 공공서식 디자인 표준안도 마련을 해보았고요. 이러한 표준안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실증 모델도 한번 구현해보고 이러한 공공서식의 확산 가능성을 도출하는 데까지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았더니 국내외 공공서식의 현황 조사 결과입니다. 국내 ODF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2014년부터 ODF 및 개방형 문서 포맷 도입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파일 포맷과 편집기 사용 관행이죠.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사실상 한글 파일이 사실상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깨기는 쉽지 않았고요. 또한 법정 서식만 해도 27만여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순간에 한글 파일이 아닌 다른 포맷으로 변환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정착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언적인 의미에서 또한 특정 소프트웨어나 특정 기술의 독점적인 사용을 줄이고 정보의 공유나 개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ODF 파일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한다던가 이러한 데이터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하는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식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레이아웃 중심의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들어있는 행정정보, 즉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내서 활용할 것인지까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서식에 포함된 데이터 값에 대한 표준과 라이브러리화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공공서식의 ODF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에 도출했는데요. 27만 종의 공공서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전환을 해야 되고 또한 각 27만 종의 서식을 가지고 있는 서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들을 소관하는 담당 부처와 긴밀한 협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한번 추출하면 이 추출하는 데이터들을 받아서 활용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 정부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서식 포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공공서식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어떤 소식이든지 내가 이곳에 가면은 바로 여기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의 민원 처리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서식 포털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ODF 생태계의 활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시도가 있었음에도 한국의 ODF, 또 문서 포맷, 공문서 편집기 관련 시장은 매우 미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의지를 가지고 전환해 나간다면 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태계가 마련될 수도 있겠다. 어떤 생태계 마련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정부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연구 시사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서식 디자인 재설계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재설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초점을 맞췄던 것은 국민과 공무원들이 서식을 작성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국민이나 공무원이 서식을 편리하게 작성하려면 당연히 상호 호환성이 가장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소프트웨어로 여는지,
뭐 리브레 오피스로 열든 마이크로소프트로 열든 전자문서 편집기의 종류나 버전에 따라서 서식의 항목이 변경되거나 내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지양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유료의 전자문서 편집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공개되어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공공서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실수 회피인데요. 서식의 항목이 변경되지 않고 입력 칸에만 항목 값을 적어 넣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서식의 데이터 활용해서 추출 시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사용자의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작업 또한 디자인 재설계 방향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한 측면은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인데요. 공공서식 디자인을 할 때부터 데이터 활용을 염두에 두고 항목 부분 그리고 국민이 작성해야 할 부분 이것을 분리돼서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자 파일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은 제외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특수기호라든지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표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기준으로 불필요한 제약사항을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공서식 재설계 방향을 적용해 본 모습인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공공서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폰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폰트인 맑은 고딕으로 모두 변경했고요. 기관 입력 항목 배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국민이 적지 않고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데이터 서식 설계에 있어서는 회색이 아니고 노란색으로 입력하도록 색깔을 변경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일단 데이터 추출하는 모습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항목과 입력란을 구분했는데요. 기존 서식을 보시면 성명 이렇게 하고 빈 칸이 크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것은 입력란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칸에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입력에 무리가 없었는데 기계가 읽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명 이렇게 항목이 들어있는 칸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칸 이렇게 두 개를 나눠줄 필요가 있어서 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제 항목 입력란이 가변적인 경우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 리스트, 목록이라든지 대장처럼 이렇게 끝없이 목록이 추가되는 경우의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나 공무원이 임의로 항목을 추가해서 행을 추가해서 입력할 수 있는 서식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로 서식이 아니고 가로 서식 한 줄에 쭉 입력할 수 있도록 이건 역시 기계가 알아볼 수 있도록 편하게 풀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렇게 샘플로 공공서식 디자인 표준 모델을 도출을 해봤는데요. 이제 표준 모델이 나왔으면 이걸 시스템에서 직접 실증을 해봐야겠죠. 따라서 아까 개선한 공공서식을 실제로 시스템에서 데이터로 추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법정서식 5종 그리고 문서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 임의로 활용하고 있는 서식 5종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 실제 시연은 각각 한 종씩 추진해 보았습니다. 우선 실증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실증을 진행할 서식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민관이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창구인 문서24 open.지닥.kr인데요. 여기에서 이미 국민들이 ODF 파일로 서식을 유통하실 수 있도록 기한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성한 ODF 파일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또 기존의 HWP 파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한글 2018 버전 이상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서 ODF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파일을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한글 2018 버전 이상이시면 그냥 ODF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한글 2018 이상의 버전이 없다. 하시면은 인터넷에서 문서이사에 접속하셔서 ODF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ODF 파일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준비된 ODF 파일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디자인을 개선해서 항목값을 나눠주고 데이터를 태깅할 수 있는 작업을, 밑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ODF 파일에는 변수를 태깅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항목값에 이 항목은 이름, 이 항목은 주소, 이 항목은 전화번호, 이렇게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계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이 진행된 서식을 다시 시스템에 올려서 실제로 국민이나 누군가 법인 등이 데이터를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데이터를 입력해보고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추출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엑셀 또는 제이슨 기반의 데이터로 추출해서 다운받는 것까지를 실증해 보았습니다. 네, 실증 단계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준비된 O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ODF 파일을 압축 해제해서 XML 파일로 변환을 시키고요. 이러면 여러 가지 context.xml, contents.xml, meta.xml 여러 가지 파일로 병렬된 파일 형식으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contents.xml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변수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태깅 작업을 진행을 하고 태깅이 된 ODF 서식에 대해서 공공서식을 실제로 작성해보고 이를 데이터 서버에서 실제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까지를 실증 모델로 했습니다. 네,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파일이나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로 추출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렇게 실증을 해보니까 이러한 시사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계 판독형 서식 작성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이 태깅이 달린 서식을 국민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태깅이 효율적이고 품질 높은 태그를 달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되고 또한 신규 서식을 개발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태깅을 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태그를 단 서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태그를 다는 것도 가능해야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이 태깅을 손수 달았으면 이렇게 달린 태그가 올바르게 들어갔는지 태깅 오류나 서식 표준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태그를 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를 실제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스템 사이드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독 운영할 수도 있고요. 시스템에 붙어서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러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런 아까 보신 고정된 서식 말고 반복형 서식이나 기관이 임의적으로 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서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일단 추출한 후에 일정 부분의 정제 필요성은 있다는 점 역시 연구 시사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태그 작업뿐만 아니라 이후에 추출된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데이터가 딸린 서식을 활용함에 있어서 국민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표준 편집기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시중에 배포되어 있는 문서 편집기를 모두 대체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표준만을 갖춘 편집기, 그래서 어떤 규격을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오픈소스의 편집기를 개발해서 보급하면 이것을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좀 뜯어보고 이것을 본인들의 프로그램에 맞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규격 공개를 통한 생태계 조성까지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책적인 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편집기별로 태그를 다는 방식이 지금 상이한데요. 그래서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경우에는 태그를 달아서 서식에 들어있는 행정정보를 정형화하는 방안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집기별로 상이한 태그 다는 방식을 표준적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자동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는 공공서식을 아날로그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디지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처리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개방형 문서 표준의 공공서식 적용에 따라서 데이터 활용 증대에 따른 비효율 감소와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과도 맞물려서 데이터의 등록이나 수집 활용 등에 대한 개방형 문서 표준의 쓰임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식관리라든지 빅데이터, AI 등 전후방적으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요. 또한 개방형 문서 포맷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의 온라인 완결화와 더불어서 데이터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기대 효과가 실제로 실현이 되려면 향후 과제 역시 잘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공공서식 재설계 방안은 이게 완결된 연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과제를 던져주는 연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개방형 문서 포맷을 공공서식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여러 가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요. 우선 공공서식의 개방형 포맷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 측면의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표준화 도구라든지 태그를 다는 것들, 개방형 표준 도구들, 그리고 통합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데이터가 붙어있는 서식을 실제로 활용하시는 것은 결국 국민이니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문서24에 들어와서 직접 서식도 한번 써보시고 하는 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아까 소개해드린 open.지닥.kr 문서24인데요. 인터넷에서 공공으로 문서를 보낼 때 활용하시는 사이트입니다. 간단한 소개 영상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팩스 보내고 스캔하고 문서 작성하고 공문 쉽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보내세요. 문서24에 접속하고 바로 공문서 작성 서류 첨부하고 보내는 관공서만 선택해서 버튼만 누르면 공문서 발송 끝. 공문서 작성 방법을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서24에서 제공하는 서식 파일을 활용하면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발송한 공문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도 문서24에서 바로 하고 회신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알림 메시지로도 알려드려요. 문서를 받는 공무원도 바로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회신할 수 있어 국민과 빠르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 기업, 단체 모두가 관공서 업무 시간에 맞출 필요 없이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문 보낼 땐 문서24.